여기 물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 우리 초밥은 물과 상국이에요. 근데 물이 밥이 너무 커. 이거 완전히 주먹밥 수준이잖아. 어? 이게 이만큼은 떨어져요. 보통 한 12g. 그러니까 생선하고 밥하고 비례해야지만 같이 넘어가는데 밥이 많으면 나중에 생선 다 넘어가는데 밥이 남는 거예요. 밥이. 우리가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을 놓잖아요. 근데 식당에 그 접시에 플레이팅하는 접시에 물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맛 자체가 강한 생선과 붙이면 그 맛이 다른 생선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예쁘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 놔뒀다가 이쪽에 놔뒀다가 뭐 얘는 중간에 쑥 들어갔고 막 이러죠.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전에 그런 걸 아세요? 강남초밥, 강북초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남초밥은 생선을 길고 좋게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밥은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 먹었어. 그래서 이게 강남초밥이야. 왜? 부자들은 밥을 많이 먹지 않거든. 자, 우리 이피라님이 키가 막 주물렀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이렇게 놓으니까 또 괜찮아 보여요. 예, 막 쑥쑥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밥을 넣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초밥을 어떻게 접시에 어떻게 플레이팅하냐에 따라서 이 초밥이 좋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진짜 초보자가 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초밥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근데 보통 원래는 생선 이 초밥 짓는 방법은 개인이 어떻게 처음에 배웠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만들어져요.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일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초밥 짓는 방식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초밥집들을 하이엔드 스시, 미들급 스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 뭐 디너로 얘기하자면 뭐 한 25만 원, 30만 원 선 1인분에, 그리고 미들급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원에서 뭐 한 12만 원, 13만 원 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가보면 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 초밥 지신 분들이요. 원래는 다양성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좁혀진 게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서 배우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 초밥집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스시집을 오픈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뭐 해외 유학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집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럼 거기서 근무했던 분도 또 나가서 차리고 또 나가서 차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셋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일단은 세 가지 다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세 가지 오늘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아마 집에 가실 때쯤이면 다 잊어먹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혼테카이시라는 게 있어요. 혼테. 자, 혼테는 뭐냐면요. 여기서 테는 손이에요. 손을 말하는 거고요. 호는 뭐냐면은 뭐 정말 진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초밥 짓는 방법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두 번째는 타테가이시라 그래갖고요. 초밥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테는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밥을 이렇게 진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서 얘를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타테가이시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오늘 태풍 온다 그러더만. 세 번째는 코테카이시. 자, 코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테는 손을 말하는 거고요. 코가 들어가면은, 일본 말에서 코가 들어가면은 작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손을 작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스시야 쪽 가보시면 그 조리사분들 보시면 거의 열에 한 7, 8분은 다 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방식이 간단하고 빠르거든요. 예, 그 위에 것들은 방식이 좀 느리고. 예, 그래서 보통은 이 3번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가 이 랩으로 이걸 싸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먼저 순서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밥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초밥을 만들어 보고 내가 이제 대충이라도 그냥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조금 된다 그러면 이제 생선을 가지고 초밥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초대리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스시니까 스시즈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뭐 샤리니까 샤리즈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와세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렇게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율을 알려드리면, 자, 식초가 이건 많이 만드는 경우에요. 업장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식초가 1.8리터가 들어갑니다. 네, 1.8리터가 뭐냐면 기준이 한 병 기준이에요. 네, 한 병이 1.8리터예요. 그리고 설탕이 놀라지 마세요. 1.5kg가 들어갑니다. 1.5kg가. 자, 그런 다음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400g이 들어가요. 네, 400g.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레몬 1개, 그 다음에 다시마 한 40 곱하기 40짜리 정도 한 장, 이렇게 정도 들어가요. 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식초인데 식초가 1.8리터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초가 다 같은 식초일까요? 2배 식초, 양조. 예, 2배 식초, 양조 식초, 뭐 사과 식초 많죠. 보통은 양조 식초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식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환만식초라는 거고요. 환만식초를 사용하는데 식초도 당연히 신맛이 강하고 약한 게 있죠. 그래서 식초도 당연히 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술도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처럼 식초도 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초통 뒤에 보시면 총산도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한 6.5도 정도 될 거예요. 6.5도 정도. 그래서 6.5도 정도짜리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사과 식초 이런 것들은 향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용은 하지 마시고요. 보통 지금 마치시면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1.8리터 식초에다가 설탕 1.5kg, 소금 400g 넣고요. 레몬 하나를 반 잘라서 꽉 짜요. 그래서 그 통에다 그냥 넣어요. 그리고 다시마는 한 장을 넣는데, 여러분 다시마 겉에 보면 하얀 부분 있죠? 하얗게 보면. 그게 뭘까요? 소금기? 염기? 예, 염기가 맞긴 한데 거기에는 염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감칠맛 성분이 같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마는 보통 우리가 육수할 때 많이 쓰죠. 예. 근데 그거를 물에다 씻어버린 다음에 육수에다가 담가버리면 다시마 반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꽉 짠 행주로 겉에 먼지만 살짝 털어낸 다음에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칠맛 성분이 최대한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우리 거품기 있죠? 거품기로 계속 젓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설탕과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계속 젖어주시면 완전히 녹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젓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주방 중간에 한 군데 놔요.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젓고 또 지나가고, 또 이쪽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또 젓고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금방 녹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돼. 업장에서 너무 가정에서는 너무 많겠죠? 그럼 얘를 20분의 1로 줄여서 하면 돼요. 20분의 1로. 자, 그러면 식초가 20분의 1로 줄이면 몇 cc죠? 450? 90cc죠? 90c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이 75g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은 20g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시큰드실 거예요. 이거는 냉장고나 이런 데 보관할 필요 없죠? 실온에 놔두셔도 돼요. 여러분 왜 염도가 아주 강하거나 이런 것들은 냉동실에 넣어도 안 얼죠? 네. 얘네도 이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실온에 놔도 썩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초대리는 아와세스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밥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밥할 때 일반적으로 집에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담가놓고 막 빡빡 막 씻죠? 얘는 우리 초밥 할 건데 빡빡 씻으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부서지니까 밥알이 부서지니까 빡빡 씻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전분기는 완전히 날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나중에 쌀에 그 캬캬한 그 향 있죠? 그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쌀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손에 한 주먹씩 줬고 이렇게 비비면서 씻으시는 거예요. 비비시면서 살살. 그래서 전분기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우리는 보통 집에서는 한 2번, 3번 정도 걸르고 씻고 그 다음에 밥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물에 이 쌀뜨물이 탁한 쌀뜨물이 안 보이게 그냥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소쿠리에다가 받쳐요. 소쿠리에다가 쌀을 놓고요. 그런 다음에 꽉 찬 행주를 위에 덮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그 상태에서 놔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밥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릴 때 그냥 물에다 담가 놓죠. 그럼 얘는 담가 놓으면 안 돼요. 얘는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너무 많이 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밥알이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 실온에 요즘 같은 날씨엔 한 30분 정도 25분에 30분 정도 소쿠리에다가 쌀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꽉 찬 행주로 덮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 양을 재요. 그 양을 다시 재서 물과 불린 쌀을 1대1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1대1로. 그렇게 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압력밥솥 있으니까 압력밥솥 하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처음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쌀마다 다를 수가 있죠. 쌀 품종에 따라서 쌀 품종도 순식간이니까. 자, 먼저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물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0.9를 넣는다든가 0.8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만의 레시피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쌀은 수분이 많은 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아, 이 쌀은 수분이 없는 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기준이 생기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빌 때는 어떻게 비비냐. 밥을 먼저 가정에서는 한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양재 같은 데 담으신 다음에요. 위에다가 얘를 만든 다음에 뿌리겠죠. 뿌린 다음에 막 이렇게 비빔밥 먹듯이 막 비비시면 안 되고요. 얘를 칼로 가르듯이 나무 주걱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초소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어 주셔갖고 다시 갈라주시고. 근데 어느 정도 초대를 넣냐. 밥알이 다 반짝반짝반짝 코팅이 되어 보일 정도로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르면 가를수록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없어져요. 이제 반짝이는 부분이. 예. 계속 칼질을 해서 그걸로 칼처럼 계속 비비셔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반짝거림이 살짝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상태로 놔두고 꽉 찬 행주로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한 25도 정도 떨어지면 그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때. 그럼 밥 뜨거울 적에 넣어요? 그럼요. 뜨거울 때 해야지 초가 스며들죠. 막한 밥에다가 섞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네. 일식 조리 기술원이에요. 이렇게 치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자, 전화와 하기 전에 문자 그러시면은 제가 보고 이거는 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글로 드리고 이거는 좀 복잡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